이 시간이면 저녁 다 드셔야지, 맞죠? 저녁 다들 드셨죠? 네, 오늘 시장 일단 점검을 하자면은 일단 10시 반에 이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지표 발표가 있는데 결국에 이런 고용 보고서 그러거든요. 이제 뭐 비농 지수라든지 뭐 실업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22시 30분에 지금 한 30분 정도 뒤에 발표가 되는데 자, 이 지금 이제 고용 지표 쉽게 말해서 고용 지표가 이번 주 어떻게 조금 발표가 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요일 저녁에 발표된 JOTS 구인 인원 구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죠.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했었고 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ADP 비농 지표가 있었죠.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에 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뜻이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전에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죠? 호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시장. 그 연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멘트를 계속 냈었거든요. 멘트를 계속 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까?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준이 이제는 추가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준이 더 이상 추가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분위기죠. 없는 분위기인데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강하잖아요. 맞죠? 시장 자체. 인하를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강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수에 조금 포함이 되는 움직임에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이 또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낮게 나오면서 증시의 상방을 조금 이끌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끌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시장도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은 특히나 우리가 12월 6일 날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밀리는 구간들이 발생이 되었죠. 이런 구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 차익 실현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고용 시장이 오히려 냉각이 되기를 바랬었단 말이죠. 시장 투자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약화가 되기를 기다려 왔었어요. 약화가 되기를 기다려 왔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낮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맞죠?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이제 경기 침체 쪽에 이제 좀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빅테크 기업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전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나스닥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딱 어제 이제 AMD에서 AI 관련 칩을 또 개발했다 이런 소식에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보시면은 하루 상승하고 뭐 하락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랠리가 보여지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좋아야지 우리 국내 증시도 좋은 게 사실이죠, 맞죠? 국내 증시도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전일도 미국에서 반도체 AI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미증시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오늘 30분 뒤에 이제 발표가 될 이런 이제 비농지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의 단기 방향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또 다음 주에 CPI라든지 FMC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맞죠? 경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볼 거야. 갖고 볼 거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그런 구간들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이제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장이 조금 눌리든 상승을 하든 눌리든 상승을 하든 계속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점 매수를 조금 좋아합니다. 저점 매수를 좋아하는데 이 구간이 왜 좋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언제 공략하는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저때 그냥 공략을 좀 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가의 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요즘 지금 검색기를 좀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또 라이브 방송을 좀 통해서 저 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런 구간들 있죠. 제가 이제 제 차트에 이제 분홍색 선이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어떤 주가의 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모든 종목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절대 안 걸립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요. 이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설정하는 건데 이 퍼센테이지가 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또 수정을 하면은 삼성전자도 우리가 저점을 좀 찾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자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런 구간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주식에서 솔직히 우리가 불리한 구간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리한 구간에서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굳이 무작정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막 최근에 뭐 폐렴 관련주에서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쫓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똑같은 실수로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고점에서 사서 또 한 1년, 2년 동안 구조대가 오는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자, 어떤 정상적인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요게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딱 검색식에 뜨게끔 지금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 근래에 검색식을 발견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오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돼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 중에 제가 검색기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검색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 때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하루에 검색 종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검색기를 한번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뭐 오늘 종가라든지 이럴 때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고, 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신호, 그러니까 요럴 때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선을 돌파를 하는 이 흐름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서 신호 받고 그 다음 날 매수를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났죠. 그리고 최근에도 하나오션은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이때 그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금요일 방송 보시면은 이날 제가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관심주로 좀 보자고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시초가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월요일에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왔었죠. 지금 조금 눌리고 있지만은 충분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들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저점에서 달아놓고 일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먼저 좀 챙겨놓고 나머지 잔량은 더 보는 거예요. 맞죠? 잔량은 더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뭐 지금 금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 뭐 공략주들 목표가랑 뭐 이런 거 다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금요일 방송 지금 네 번째 출연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출연을 하는데, 자, 첫날 이제 들고 나갔을 때, 첫날 들고 나갔을 때 들고 나간 종목이 이 T사이언티픽이요. 11월 17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11월 17일 날 첫 방송을 하면서 처음 이제 들고 나간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신호가 한번 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 오히려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이 다시 하락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매수를 하고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이렇게 1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말이죠. 보였고, 자, 이 종목 다시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자, 이 구간이 잘 안 깨지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신다면은, 자, 이 구간이 11,750원 이 구간은 지금 깨지지 않는 그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15%대 못 팔았던 사람들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내가 그냥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결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들은, 자,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15% 정도 챙길 수 있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대응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뒤에 상승도 크게 보여줬다라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검색기에 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 이 천리안 지표라고 제가 뭐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 천리안 지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주말간에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영상을 좀 녹화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공유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가가 쌀 때 사야지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파생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단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올라야 돼요. 상방으로 올라야지 수익이 난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증시 영향도 있을 거고 주가가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라고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유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처럼 뭐 주가 조금 저점에서 우리가 좀 돌파하는 신호 받고 안전하게 매매한다면은, 여러분들 뭐 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현금이 있으면 안 돼. 맞죠? 현금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무슨 종목이든 투자를 다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은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은 거기서 주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기준으로 40%, 60% 정도 비중을 채우고 들어가고, 자, 2,000만 원이신 분은 당연히 비중이 다르겠죠. 8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2,000만 원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다만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막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뭐 어차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전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공략주 중에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도 들고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1,200원 이하였습니다. 아직 매수가 안 왔어요, 여러분들. 아직 매수가 안 왔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지금 매수가, 제가 생각하는 그 유리한 포인트가 오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솔직히 하락폭도 크진 않아요. 우리가 제가 방송을 들고 나가고 만약에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를
나왔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돈이 또 묶여버리고. 저는 그 돈이 묶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주식 계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계좌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종목들을 사고 종목들을 팔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묶이게 되면 그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거예요. 다만 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이죠. 그러니까 2일에서 뭐 길면 한 2개월, 좀 더 걸리면 막 4개월 정도씩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증시가 갑자기 하락장을 맞았을 때나 그런 식으로 조금 되는 거고 정상적인 증시 환경에서는 충분히 그 안에서 순환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같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기간 A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유효. 1200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시면 돼요. 요건 아직 유효해요.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지난주에 보자. 실질적으로 제가 들고 나갔던 종목들이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엑토즈 소프트인데 자 이 가격 제가 그때 얼마 가격 이하에 딱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9,860원인가? 고액대 이하로 샀으니까 우리가 뭐 빠지더라도 막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목표가 1차 목표가가 1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홀딩. 저 구간까지는 제가 보는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원래 오르내림이 좀 존재를 하잖아요. 맞죠? 오르내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12,000원에 다 갖다 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또 나머지 잔량을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맞죠? 이 저점 매수 이게 저점 그리고 단기 급락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급락을 한 종목들을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크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없기 때문에 뭐 좀 빠지더라도 버틸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증시가 막 그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종목들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시장을 거스르는 그런 상승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폐렴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폐렴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1,500원 이하로는 그냥 담으셔도 돼요. 1,500원 이하로는 담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1,500원 어제 힌트 좀 드렸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맞죠? 상승은 아니죠.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우리가 1,500원이었어. 맞죠? 그러면 우리가 1,500원에 체결을 했다면은 자 걸렸다가 빠졌다가 딱 요 근처 와서 그냥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액세스 바이오도 지금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격에 진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되는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방송을 할 때 좀 발표가 되면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또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오히려 또 증시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락장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폐렴 관련해서 폐렴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래 이런 종목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그 금색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구간에서도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5% 10% 충분히 챙겨가라고 조금 보유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만한 그런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잡아가지고
이 근처에 갖다 팔면은 30%입니다. 맞죠?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서 30%면 수익이 괜찮은 겁니다. 맞죠?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번 주 조금 이제 관련 이슈가 폐렴 관련 이슈였고, 제가 다음 주는 엔터를 조금 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있는데, 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오늘 이 큐브 엔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도 지금 16,500원 이하로는 충분히 담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여러분들 엔터 산업 다들 아시겠지만은 뭔가 보면은 엔터 산업들은 연말에 조금 움직여주는 경우가 강해요.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가, 물론 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은, 자, 연말 구간에만 진입을 해서 우리가 쫓아가더라도 충분히 그런 수익률들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그래요. 지금 차트 흐름이 큐벤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월 달부터 해서 오히려 12월 달 가면 조금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큐벤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10월 달부터 해서 빠지고 추가적으로 11월 달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12월 달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반등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포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종목을 안 골라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검색기만 보면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굴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걸립니다. 그냥 뚝 하고 떠요. 근데 우리는 또 주식시장이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큐브 엔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의 힘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충분히 지금 좀 준비를 해볼 만하다. 연말 시즌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뭐 강의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 자,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플리토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언제 신호를 주느냐,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한 뒤에 상승을 할 때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을 할 때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 신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시초가 잡아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구간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그 다음날 신호가 떠서 내가 시초까지 잡았는데 그 다음날 빠지죠. 근데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주잖아요. 맞죠? 아, 보셨어요? 바로 반등을 해주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자, 다시 하락을 하시죠. 하락을 하죠. 근데 이런 구간들 돌파를 했던 그 가격대 이하로는 안 떨어지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분할 매도를 일단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를 지켜보시면서, 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 시가, 그 시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보이는 구간들까지는 지켜보셔도 된다. 이 구간이 안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지지나 저항 이런 교육도 해드리지 않았죠. 이런 구간들에서 어떤 구간들에서 지금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추세라는 걸 좀 알려드렸잖아요. 추세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결국에는 추세는 이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고,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구간들은 어떤 거예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추세가 변곡이 되는 구간이에요. 변환점이죠. 변환점이고, 자, 제가 플리토가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변환점이 이렇게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아줬던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검색 신호도 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표도 상승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상승 돌파를 했는데다가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자리들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 그러면은 이게 확률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구간을 놓쳤다면은 그럼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충분히 기회를 언제든지 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런 구간들 딱 과거의 저점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더 강력하게 그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저점 이렇게 이어보시고 고점 이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의 흐름이 어때요?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딱 저항선 추세 위에 상단 저항선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빠지죠. 빠지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살짝 흘러내리긴 했지만은 바로 반등이 또 나와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일렬의 이 추세 저점과 고점의 이 추세선을 쭉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들, 아이고 제가 이거를 팔질 않았네. 이런 구간들 있죠. 지금 이런 구간들이 어디야? 추세선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얘에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략하셨다면 언제 팔아야겠어요? 3만원 돌파 여부만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3만원쯤 갔을 때 여러분들이 1차 매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사신다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26,900원 이 자리에서 3만원대만 가도 여러분들 12%예요. 네, 담으셔도 됩니다. 12%인데 뭐 무시 못하는 수익이잖아요. 12% 정도. 여러분들 100만원 넣으면 10만원을 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맞죠? 자 여기서 일단 12% 정도 수익 먼저 챙겨놓고 절반 정도 챙겨놓고 이거 만약에 돌파가 되면은 이 위에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예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못 먹어도 고입니다. 고. 못 먹어도 사야 돼. 너무 이쁘잖아 그림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실질적으로 지나간 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간 것 중에서 후발주를 아까 엑세스바이오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 시장을 예상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엔터나 뭐 반도체 그리고 AI 이렇게 조금 세 테마를 조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 상승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어떻게 상승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부분들 보면은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플리토 말씀드렸고 아까 엔터 관련해서는 큐브 엔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마지막에 공략주로 말씀드린 SNS텍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많이 올랐어요, 맞죠?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하시면 고점 대비하면 200% 넘게 수익이 보는데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 5월달부터 이번 연도 6월달까지 이 종목을 보유를 하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누군가 확정 수익으로 200%를 준다 그러면 무조건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주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맞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사람이 간사한 게 조금 올라가면 기분 좋다가 좀 빠지면 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나 뭐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 이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맞죠? 수익 구간에서 원래 길게 구간의 연습을 또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다음 주부터 해서 차트 보는 방법들 그리고 그날의 이슈들 이런 거를 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는 방법만 조금 배워두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NS 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블랭크 마스크 그 분야에서 지금 뭐 국내 기술력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이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한 3, 40%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죠? 그런 구간인데 결국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보려면 돼요. 글로벌 반도체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수출이 경상수지든 뭐 우리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회복이 됐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 팔리던 굉장히 재고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그런 반도체들이 이제 슬슬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고만 떨어져도 좋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어떠한 이슈,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서 감산을 했었죠. 반도체를 더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만 알면 돼요. 맞죠?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급이 뭐야? 내가 반도체라고 생각하면은, 자, SK, 삼성 이런 데서 공급 반도체가 100개예요. 근데 시장에서 120개가 필요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물건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다니.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 내가 뭘 만들어도 안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공급은 100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건 50개, 40개, 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물건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그냥 종합적으로 쉽잖아요. 맞죠? 수요와 공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쉽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좀 써드려야지 이해가 쉬운가?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시장이 쉽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감산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딸리게 되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건 똑같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냥 100이었어. 100. 그러니까 100이었는데 공급을 원래 100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감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인다는 말이에요. 줄인다는 말. 그러면은 시장에서 필요한 게 100개고 원래 공급을 100개씩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펼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도 지금 이끌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 결국 AI입니다. 맞죠? 인공지능이 지금 반도체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이번 할인만 해도 1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쉽게 말해서 미국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기업이 어떻게, 잡주도 아니고 맞죠? 어떻게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160% 정도 상승할 수 있느냐? AI 인공지능 시장이 그만큼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적금 넣듯이 꾸준히 모아가야 됩니다. 또 근데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낫죠. 낫죠. 나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재미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그때 이 67,500원 이하에 올 때마다 계속 담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 몇 번 낼 수 있다고.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뭐 8만전자, 9만전자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놓으신 분들 계실 거 맞죠? 보통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뭐 보통 이제 변화가 한 8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 이제 뭐 물 타고 물 진짜 잘 타신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 물 타게 돼서 변화가 이렇게 맞춰 놓으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고, 보통 한 7만 원, 7만 5천 원 여기서 8만 원 여기 사이가 제일 많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이 가격대 사이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 대다수 이 가격대에 진입이 돼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가 타겠죠. 이 삼성전자 내가 지금 2년 동안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이제 막 오면은 매수가에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할 거예요. 맞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적금처럼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모아가면서 배당도 받으시고 맞죠? 배당도 받으시면서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 너무 무겁잖아요, 맞죠? 재미가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올해 1월달부터 보자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티가 안 날 뿐이죠. 자, 우리가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33%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엔비디아가 150%, 160% 상승한 거랑은 좀 차이가 많죠. 왜냐?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하고 떠나버리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정리하시고 단기적인 고점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1, 2년, 2년 막 이렇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67,500원 이하로 담으라고 했던 게 이런 포인트들에서 담으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에서 담고 상승하면 팔고, 자 여기서 다시 담고 또 올라가면 팔고, 여기서 담고 또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10%, 20%, 20%까지는 안 되죠. 10%에서 한 13%뭐 이렇게 최대 수익이 나올 텐데, 이런 구간들만 노려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식 계산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 파는 게 돼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SNS 택 왜 제가 그러면 오늘 가지고 왔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오션 한번 공략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트랑 지금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나오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개파락을 했죠. 14%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하고 난 뒤에 자, 제가 이때는 왜 이렇게 개파락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개파락을 했을 때,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 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꾸는 구간들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갭을 메꾸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때 공략을 해서 지금 3, 4일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2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SNS 때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도 개파락을 했습니다. 맞죠? 개파락을 했어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파락을 하고, 자, 실질적으로 시가는 여기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시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형성이 됐어요. 자, 개파락하고 갭을 마이너스 13% 뛰었는데 44,100원입니다. 이 날이 시가란 말이죠. 갭 하락한 날 이 날이 시가라는데,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날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또 하락이 나왔죠. 갭 하락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빼버리는 흐름을 만들면서도 이 44,000 이 시가를 잘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12월 4일 날 형성이 된 44,100원. 자, 그 다음 날 빠지긴 했지만은 44,150원. 이런 식으로 딱 가격을 형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이 44,150원에 깨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오죠. 자, 이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오션처럼 갭을 메꿔주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갭이 메꿔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자, 오늘 종가가 45,000원이야. 45,000원 구간에서, 자, 45,000원 이 가격대에서 이 갭을 메꾸는 흐름만 나와도 얼마야? 11%입니다. 이런 구간들만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간에서만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같은 거는 재미로만 하는 거고. 단타 같은 거는 재미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로 내가 뭐 어떻게 큰 돈 벌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꿈도 꾸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단타 해보셨을까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런 구간들에서 실질적으로 단타 해가지고 어떤 막 종목 수익을 내다가 한 종목 좀 잘못돼서 물리고 손절 제대로 못 하면은 단타 수익금은 단타로 다 날라갑니다. 맞죠? 단타 하실 때는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어느 가게에서 손절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으면은 딱 미련 없이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금요일인데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발표가 됐었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보자. 제가 선물 시장을 지금 안 켜놔가지고 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지금 상승을 했고 비농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또 상승을 했네요. 또 이러면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어려워지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가나 한번 봐야겠네요.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인데 미증시 나스닥 선물 차트예요. 쉽게 말해서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이만큼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지표 발표 때 조금 내려꽂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제 금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제 본장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조금 혼조세네요. 어떻게 조금 이제 막 나오는 지표들은 고용 지표들이 막 예상치를 하회하는 거 반, 상회하는 거 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 금요일인데 뭐 또 소주도 한잔 하셔야 되는데 또 방송 보고 새로 입장하신 분들은 다들 새로 봤으니까 반갑고 특히나 요저 이데일리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깨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좀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관리하는 톡방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말이 없는 그런 톡방은 제가 잘 안 열게 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떠 있어야지 제가 좀 보게 되는데 말이 없는 그런 방은 제가 잘 찾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계속 해야지 채팅이 계속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말 하는지도 보고 대답도 해드릴 거고 맞죠. 제가 뭐 관리하는 톡방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들은 제가 어떻게 일일이 내용을 다 보겠어요. 근데 채팅이 좀 활발한 거는 제가 모아서 보겠죠. 아시겠죠? 오늘 새로 입장하신 분들 제가 주말에 그 영상하고 이런 거 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또 주식의 수익을 좀 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수익을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오늘 불금인데 다들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주말 좀 편하게 쉬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아시죠? 원래 수익이 잘 나는 방이지. 시끌벅적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수익 안 나면은 그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말도 없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수익 없는데 그것을 뭔 말을 해. 네, 여러분들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 불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시장 좀 함께 하면서 제가 정보는 계속 드릴게요. 정보를 계속 드리면서 같이 좀 수익 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